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8년 우리 이제 7급 지방직 2018년 이제 마지막 7급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즌이 이제 끝났는데 요번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이제 헌법 간단히 이제 총평 말씀드리면 국가직하고 대비하면 이제 최신 판례가 사실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국가직은 2018년 6월달 판례까지 뭐 올해 이제 2018년 판례가 이제 쫙 그냥 뭐 거의 깔리다시피 했었는데 7급 지방직에서는 이제 그건 좀 의외이긴 하죠. 근데 원래 이제 지방직이 국가직보다는 이제 좀 최신 판례라든가 이제 최신 경향을 뭐 이렇게 이제 적극 반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클래식하게 전형적인 이제 문제 평이하게 이제 출제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최신 판례 올해 이제 2018년도 워낙 중요한 판례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이제 중요 판례들이 있었는데 뭐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불합치 결정 이런 게 많이 있었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예상 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온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영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법령이 좀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제 국가직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국적법이라든가 이제 국회법이라든가 또 평소에 안 나오던 이런 이제 법령들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자 뭐 보호법 또 이제 형사보상 피해 명예회복에 관한 이런 법률들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 하면 이제 재판청구권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배상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이쪽이 이제 한꺼번에 막 세 문제씩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이 좀 평소보다는 더 나왔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에 대한 게 이제 최근에 계속 서너 문제씩은 줄곧 나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은 이례적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8월에 있었던 국가직, 그게 이제 국가직에선 가장 이제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리고 지방직은 좀 원래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이제 서울시도 이제 내년에 이제 선발 인원이 이제 많을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또 이제 국가직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보다는 이제 좀 고전적인 스타일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국회직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그런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긴 하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범위에서 다 예상 가능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출제됐고 난이도는 이제 국가직하고 비교했을 때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권에 해당되려면 특히 이제 지방직은 또 지역마다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월한 지역이 있어요. 올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명 선발이 한 명. 그러니까 500 몇십 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500 몇십 대 1이야. 강원도는. 작년에 이제 6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딱 한 명. 6분의 1로 확 줄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강원도 한 명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83점대인가 그랬어요. 강원도가. 작년에 이제 제일 높았던 게 경기도입니다. 거의 88점 정도.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경기도가 이제 작년보다 열 몇 명 이제 더 선발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85점, 5점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지방직은. 국가직 80점이었죠, 커트라인. 지방직은 이제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85점에서 90점 정도 이렇게 이제 돼야 합격 가능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95, 95, 100, 95, 또 75, 그리고 이제 95, 100 이렇게 맞은 친구도 있었어요. 거의 뭐 신의 점수죠. 헌법 95, 행정법 100, 평균 94. 거의 전국 수석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똑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나왔어요. 진짜 이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강원도 봐도 이 친구는 합격이지. 그러니까 강원도 한 명 꼽느라 전국 수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A책형이고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이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했죠. 국적법은 이제 사실은 한 문제 예상 가능한 이제 부속 법령이었어요. 국적법은 늘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1번,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품행 단정할 것. 이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서 의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적 취득,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자, 자진하여 국적 취득을 한 자. 이게 이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게 되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냥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입니다. 취득한 때. 취득을 한 때예요, 한 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근데 15조 1항,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조문이죠. X의 X. 그 다음에 3번 헌법 2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건은 법률 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관한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 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요건 법률 정한다는 것은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국적 유지 상실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원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미성년인 경우만 소반칙이 되는데 성년인 경우에도 요걸 이제 또 바꿔가지고 원래 많이 내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2번 이거 이제 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원래 많이 출제되는 대표적인 조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이제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걸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정다해산 심파라든가 자주 나오던 내용보다는 약간 이제 평소에 안 나오던 조문을 가지고 이제 틀린 집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1번, 2번은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정당 설립의 자유. 그래서 이제 8조 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 취소된 정당에게도 인정된다. 등록 취소된 정당도 기본 주체다. 이건 이제 원래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입법 제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하고, 헌재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당에 당원은 같은 정당에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 자격 정지된다. 이것도 이제 정당법 기본적인 이제 조문이고요. 자, 4번 보세요. 정당은 대기간에 기로서 해산할 수 있으며 정당 해산할 때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1번, 2번, 3번이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걸 이제 잡아낼 수 있어요. 이 국회인데, 그리고 여러분 정당 사무에 관한 주무기관이 누구예요? 선관위죠, 선관위. 정당 등록, 또 정당 해상 관련되는 거, 또 집행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해야 된다. 국회가 아니에요. 등록도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하죠. 5 이상 시도당,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이고, 역시 이제 해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쉬운 듯 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정당법, 국적법 다 조문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 본칙에 관한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연습했던 기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모의고사에서 많이 등장했고 또 최신 판례 중에 하나고,
1번 무기징역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석방 요건을 종전에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거 신뢰 본칙이 배된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10년이었어요. 법 규정은. 근데 실무에서는 20년 이상이 경과돼야 가석방 여부를 고려했어요. 그리고 최근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가석방 사례도 없고. 근데 이제 법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툰 건데 이건 이제 신뢰 본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나머지 지문들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자,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역시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또 이제 관련 내용을 낸 건데. 자, 1번 보세요. 범죄 피해 구조금은 국가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구조금 청구권 행사 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 범죄 피해 한정하고 향후 구조금의 확대에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 형성 재량 범위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옳은 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에 한정해서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자녀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피살됐을 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또 대한민국 항공기 선박 안에서. 그래서 이제 장차 그런 경우도 이제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거 예산 재정 능력이 확대되면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입법 형성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법 재량의 범위 내다. 이게 옳은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자 과실에 의한 행위죠.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구조 청구권 인정된다. 이 경우는 해당 안 돼요. 과실이라든가 이제 정당방위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경우.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거고요. 역시 조문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범죄인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한다. 안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부부지간, 가족관계에서 칼부림이 났다. 이런 경우 해당 안 된다. 사실상 혼인관계도 이건 포함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에 해당 신청인의 송달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얼마죠?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구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건 안 날부터 3년 또는 이제 몰랐다 하더라도 10년이에요. 10년.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금 결정이 되면 그 권리를 2년 안에 행사돼야 돼.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늘 이건 예상 문제.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요건, 이 요건에 관한 거거든요. 요건. 이제 이 부분 이제 알아둬야 되고 이건 대표적인 판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현행원법에서 신설된 거다. 그거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량이 이제 계속 되풀이 반복되면 이런 문제는 이제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혹시 이제 아직 이제 공부량이 이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종교의 자유에 관한 거, 이건 이제 너무 이제 쉬운 거죠, 이건. 자, 2번 지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종교의 자유, 종교 전파의 자유가 포함돼요.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의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납치된 사건 이래로 제안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자, 그 다음에 6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나부터 3개월, 안 나부터 3개월. 이내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업자의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 청구할 수 있으나 보도 등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나 똑같죠, 이거. 안 날부터 3개월. 몰랐다 하더라도 6개월. 이제 이건 정정 보도 청구권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 근데 반론 보도 청구권은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거고. 그거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또 반론 보도 청구, 추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자, 이거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틀린 거죠.
헌법에서도 이제 21조 상항에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고요. 또 이제 언론중재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 피해를 입었을 때. 2번이 이제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데, 이 법에 어찌됐건 내용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냈다는 것은 약간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법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 법률을 몰라도 헌법 21조 사항에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감각,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기본적인 공부량이 이제 학습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판례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그 반론보도 청구 관련된 내용이죠. 반론보도는 고의과실 위법성 필요로 하냐, 보도 내용 진실 여부 상관없이. 1항 아까 이제 정정보도 청구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 이제 인터넷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실명제, 이건 이제 위헌 결정한 그 판례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나머지가 오히려 기본적이라면 좀 이제 이번 지문은 이제 법 자체는 이제 좀 평소에 안 나오던 거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간의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맨날 이거 세트로 이거 무조건 외워라, 이게 다다 하면서, 여기 이제 국무회의 의결 정수수 하나 빠졌는데 5가지. 감사위원회, 이거 이제 직전에도 우리 문풀반에서 얘기를 했었죠. 감사위원회는 제적감사위원 과반수, 대법관에는 사물의당 출석의 수석 과반수, 의장 가부동수대 결정권 가진다. 헌법조정안에는 7인 이상의 과반수, 여기는 결정권 없다. 각급 선관위, 여기는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이제 과반수 출석에 추석 과반수. 여기도 이제 표결권 가지고 가부동수대 결정권이 있다. 다 맞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이 부분이 낯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죠.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구성 과반수 출석에 추석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 5가지, 이거 이제 외워라.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세트로.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옳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런 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뭐 선거 관련해 대법원,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게 나오든가, 임기 몇 년 주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의결 정수가 나오든가, 이쪽은 이제 무조건 이제 한 문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다 예상했던 거고. 그다음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자, 이게 이제 일반 행정직, 행정법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이제 다 골라낼 수 있어. 근데 이제 외형직이라든가 행정법을 안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행정법 했던 친구들도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에 나오던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억번 지문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 신체. 자, 이게 재산이 빠져야 되죠. 재산.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생명, 신체에 대한 거예요. 재산상 침해로 인한 건 금지 규정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거죠. 니은번, 군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손을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특별심의를 두며, 특별심의는, 자,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조문까지 알고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였다, 이건. 조금은 지엽적인 측면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 뒷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상징 출소하는 작용, 사법행위, 이건 제외된다는 거죠.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쉽게 골라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조금 니은번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자, 리얼번도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건 내용이죠. 헌재는 국가배상법상 배상결정 전 취지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결정 전 취지가 폐지되었다. 이건 왜 틀렸어요? 이게 배상결정 전 취지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한다. 합헌 결정을 했어요.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제 임의적 전 취지로 바뀐 거죠. 위헌 결정하고 바뀐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을번도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니은번 지문이 조금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는 있었던 문제. 그래서 이제 헌법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평균 94점 맞은 친구가 헌법 하나 틀렸는데 뭐 이 문제를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 틀렸나 안 물어봤는데 뭐 이 문제를 맞고 이제 다른 것도 틀렸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정감사 조사 제도는 이제 시험에 이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1번 이제 국회는 매년 정기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 의결이 있으면 정기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맞죠? 국정감사. 그 다음에 2번 자,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자, 사고가 있거나 직무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 조문은 사실 평소에 나오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도 이 조문까지 몰라. 근데 나머지 지문이 쉽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야 이게. 3번 특별시 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 국가 임사무 그 다음에 보조금도 예산 지원하는 사업의 한정등 이건 많이 나왔던 조문이에요. 또 4번 국정감사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 소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또 사생활 침해할 목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맞죠? 맞죠? 이건 너무나 쉽죠? 근데 2번을 모르겠어. 2번이야 이게 정답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틀린 거냐?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에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인데 근데 이제 그 교섭단체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아시겠죠? 아니야.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알으라고 이건 낸 건 아니에요. 나머지 지문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다음 시험에 또 대비할 때도 뭐냐면 이런 조문까지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문제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자, 10번.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이죠. 90일, 30일. 그 다음에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각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목을 설치할 수 없죠. 폐지 삭감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자, 3번 예산계산 특별회 위원수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국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몇 명으로? 50명.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상임위원 숫자는 이제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위원회 12명,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3명, 예산계산 특별위원회 50명, 이런 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윤리특별위원회 예전에 이제 15명인데 그거는 이제 삭제됐어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산계산 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뭐 4번 이런 내용들도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헌법 조문이잖아. 이거 헌법 조문이죠. 4번. 2번 헌법 조문이죠. 1번 헌법 조문이죠. 헌법 조문을 근데 모른다. 이거는 이제 헌법을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대해.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제 의심스러운 건 3번 지문이야. 혹시 이제 이게 좀 헷갈리더라도.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11번 문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 많이는 나오진 않죠. 관련 판례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2번 지문.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 또는 사자 그랬는데,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죠. 예, 사자에 관한 정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요번 문제 같은 경우니까 이제 행정법을 같이 이제 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행정법에서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행정법을 안 하는 기타 직렬도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예. 그 다음에 12번 공무단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공무단위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특별히 2번에 지자체장 국가전략 헌법 기본질서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납부할 기타금의 20%죠. 이건 다른 예비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에도 그렇고 기타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공무당권을 침해하고, 비례표 기타금 조항은 비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침해하고자 하는 공무당권 침해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침해다 그랬는데, 요 뒷부분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1,500만 원 다 기타가 들어간 거,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던 거, 이건 맞죠. 이 부분은 맞죠.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전히 예비후보자 기타금 20% 기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틀린 문제고요. 13번 봅니다.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번 지문을 보세요. 법관 정년제 자체. 그러니까 법관의 정년제 자체 위헌성 판단은 그건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헌재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법관의 정년. 그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년의 연령이죠. 연령을 규정한 이제 이 법원조직법. 그 구체적 내용도 헌재 위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헌법 규정 자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규정 자체는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원조직법, 그 구체한 게 대표적으로 예전에 대법원장 70, 대법관 65세, 일반 법관 63세 요렇게 차등 정년을 실시했던 거, 이걸 사실 다퉜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퉜죠. 법원조직법이죠. 구체화된 거. 이게 이제 과도하지 않다.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합헌 결정을 했어요. 합헌 결정을 했지만 법을 개정해서 이제 대법관, 대법원장은 똑같이 70세, 일반 법관은 65세로 이렇게 개정이 됐죠. 개정. 지금 현재는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70세, 일반 법관 65세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헌법 규정 자체는 위헌심사 못하지만 법률은, 법원 조직법은 당연히 이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3번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 형에 선고해야 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면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정직 감옥 기타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 조문입니다. 법관 신분보장에 관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법원 조직법이죠. 또 법관이 중대한 신청 정상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인 경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는 법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늘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이건.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이제 정답 지문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이제 계엄은 올해 이제 나올 거라 그랬어요. 왜? 계엄이 이제 막 기무사에서 계엄 검토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이슈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명령 그쪽보다는 이 계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제 계엄법하고 이제 헌법 조문 이렇게 섞어 놓은 건데, 정답은 또 헌법 조문이란 말이에요. 헌법 조문. 그죠? 자, 1번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임시 집회 요구하는 사유입니다. 이게 통고를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야 돼요. X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 않아 계엄을 변경하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계엄 선포, 변경, 해제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3번 국회가 제적 과반 추석과 추석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헌법 조문이죠. 제적 과반수잖아요. 과반수. 그죠? 제적 과반수가 그냥 제적 과반수예요. 제적 과반수. 제적 과반수의 추석 과반수가 아니라 그냥 제적 과반수의 이렇게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때 해제해야 된다. 헌법 조문. 그 다음에 4번 역시 헌법 조문이죠. 비상계엄에 선포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이게. X.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헌법 조문. 그러니까 4번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틀린 데가 없잖아요. 3번 확실히 틀렸고. 헌법 조문이잖아요. 이걸 많이 바꾸는 게 뭐예요? 여기를 국회 또는 헌재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내기도 하죠. 또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옳은 지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헌법 조문 문제 은근히 많죠?
국가직에서도 헌법 조문, 뭐 개정 절차에 관한 기본 조문들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조문 정말 확실하게 이거 진짜 갈아 마셔야 되구나. 완벽하게 이제 헌법 조문에 대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들, 그건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헌법 조문 130개 조문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한동에 두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조문을 실수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이제 법원 헌재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만. 여기도 기본적으로 사실 헌법 조문이 섞여 있죠. 자, 1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재 제청하여 그 심판에서 재판한다. 107조 1항이잖아요, 이게. 니은번, 이건 107조 2항이잖아요. 명령식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헌재가 최종적으로 심사합니까? 누가 해요? 명령규칙. 대법원이잖아, 대법원.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헌재법 68조 2항에는 헌법소원. 자, 68조 2항이죠. 본질이 위헌법인 심판이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그랬는데 68조 2항에서 재판이 정지되지 않죠. 법원이 제청했을 때 정지되지. 68조 2항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재판은 정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A라는 법률에 근거한 이제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에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을 한다. 위헌 제청 신청. 그럼 이제 법원의 이제 제청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헌재로 넘어가는 거. 이게 전형적인 위헌법률 심판의 흐름이에요. 법원이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법원이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 근데 이제 법원이 이제 제청을 안 하고 법원이 이렇게 이제 기각을 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 그때 가는 게 68조 2항이잖아요. 이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 그때 이제 68조 2항입니다. 68조 2항 이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이제 헌재로 이제 가는 거죠. 자, 68조 2항 헌법소원에 그래서 본질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 본인이 직접 이제 기각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68조 2항 헌법소원으로 간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떻게 되냐?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은 정지되지 않고, 이게 이제 먼저 진행이 돼가지고, 헌재 68조 2항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먼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렇게 재심 청구에 관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헌재법 15조 7항에. 이거 지금 물어본 거죠, 기본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1번 위헌법 심판에 제청 신청한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항고할 수 없다는 거. 그건 맞고 많이 출제됐던 거죠. 이건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틀릴 데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틀리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재판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형사부상 청구에 대해서, 이 형사부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딱 판례가 두 개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그 불복, 앞날부터 이제 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런 게 너무 짧다 해가지고 보상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 재판한 거, 이게 이제 형사부상 청구권의 재판정권 침해다. 위헌 결정한 거 맞고요. 인신보호법, 이건 이제 즉시항고 제기간을 3일로 정한 거. 이게 형사소송법 3일은 합헌이죠. 이건 이제 인신보호법 3일은 이건 이제 위헌이다.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이제 주의해야 될 판례로 얘기했던 거예요. 옳은 지문이에요. 다 이제 출제될 만한 침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러죠. 위헌 결정한 거, 헌법 불합치 결정. 그게 최우선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복습하고 공부하라 그랬죠. 이건 그 파트의 대표적인 판례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27조 1항에서 규정한 헌법 법률 정한 법관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 보호법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 재판정권의 내용 아니다. 남은 건 4번이잖아, 지금. 4번. 이게 근데 많이 나오던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침해래, 침해. 위헌 결정한 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행정법 하는 사람들이 역시 행정법에서. 지금도 있는 조문이야. 이거 재판정권 침해했으면 지금 있게요, 이게. 없어졌지. 이거 합헌 결정한 거예요. 토지수용 수용제에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 청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보상금, 증감, 청소송을 제기하는 소유자의 재판정권을 침해한다 그랬는데 충분하다. 60일 침해하지 않는다. 알 수 있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낯선 거긴 한데 역시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령이고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판례들을 많이 낸 거예요, 지금. 자, 17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1번 시혜적 입법의 시혜 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에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 해도, 자,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시혜적인 거. 그 다음에 2번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 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상 연금 수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중적 성격.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이, 이건 이제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판례죠. 개발촉진주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 골프장, 고급 리조트 이런 거,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의 민간 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 23조 3항에 위배된다. 23조 3항에 위배되는 판례가 흔치 않다 그랬죠. 꼭 알아둬야 되는 판례라 그랬어요, 이거. 자, 그러니까 맞고. 4번 국가에 대한 구상권. 23조량에 의해서 보장되는 재산권을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것도 재산권이에요. 구상권이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권도 재산권이고,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 달라는 거. 손실보상 청구권도 재산권, 손해배상 청구권도 재산권, 구상권, 국가에 대한 구상권도 재산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집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집회 시에 관한 법률상 사방이 폐쇄되어 있으나 천장이 없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 이것도 이제 5개 집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폐쇄되어 있으나 천장이 없는 곳에서 여는 집회. 이게 우리나라 그냥 잠실 주경기장 사방이 폐쇄되어 있죠. 천장이 없죠. 천장까지 있는 게 이제 돔구장이야. 돔구장은 이제 실내 옥내 집회로 봐요. 근데 잠실 주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런 것들은 그것도 일종의 집회예요. 이건 집시법 사실 이제 조문과 관련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치고 이를 통해서 보수적 다수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집회를 한다는 게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이게 집단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또 나름대로 주의 주장을 하고 또 행진을 하는 건 사람들이요 보세요, 우리 얘기 좀 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사를 또 관철하고 영향을 줄 이런 자유까지 당연히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이니까 틀린 거고, 사전신고제 뭐 이건 이제 합헌이라는 거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폭력적 집회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건 이제 많이 또 역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혼인 가족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이거. 4번에 보면 이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사실혼 또한 36조랑 규정된 혼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또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 결정했다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친양자 예방제도라든가 나머지 이것들은 다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국무위원 행정학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헌법 조문 문제입니다. 자, 1번 행정학부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행정학부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무위원 경우와 달리 국무총리 제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이제 구별되어 있죠.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긴 하는데 다 제청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틀린 거예요.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제청도 할 수 있고,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행정학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 조문이 있어, 헌법 조문. 또 2번, 여기도 이제 헌법 조문이잖아요. 국무총리 제청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군인도 현역을 면한 후에는 될 수 있죠.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행정학부장 소관 사함에 대해서 법률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불이행 받을 수 있죠. 소관 사함에 대해서 지방행정장 지감독. 또 국무위원은 국무의 구성으로서 국무의 의안 제출권, 대통령 구상에 대한 부속권, 국회 출석 발언권. 이렇게 국무위원에서의 지위에서의 권한들이에요. 이게. 자, 어떻습니까? 이게 쭉 보니까 뭐 다 할만한 거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함정성 문제도 좀 한두 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85점 이상은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 가지시죠.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보면 쉽게 느껴지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조문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는 거, 또 기본적인 판례, 항상 위헌 불합치 결정 이거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모르는 건 다 합헌이에요, 사실은. 그 위헌 불합치 결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그 이제 합헌 결정한 건 지나가면서 저도 정리도 되지만, 혹시 이제 낯선 게 나와도 상대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아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시험 보시는 분들 수고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험에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않고 꼭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보신 분들은 뭐 이번에 100점 맞고 95점 맞은 친구들은 이거 뭐 해설 강의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제 시험에서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분명히 많이 선발하고 또 서울시도 이제 추가 선발도 지금 이제 할 것 같다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